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적조 경보가 발령된 여수 해역에 양식 어류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여수 도살대교 인근 해역에서 2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한 것을 비롯해 첫 피해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여수 지역에서만 총 24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전남도는 피해가 발생한 돌산 해역의 경우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최고 1,600개체가 출현해 적조 경보가 발령돼 있다며 수거된 폐사 어류의 정확한 폐사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전문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관련해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제적 예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가축 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백신 개발 예산 확충과 방역 종사자들의 사후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내고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1인 1차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 등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기사 수가 부족하다며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59살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동료들은 A씨가 매일 17시간 가까이 일했고 숨진 당일도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에도 한 법인 택시기사가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법인 택시 기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1인 1차제라는 근무 방식입니다. 회사에 이른바 산업금을 매일 지불하고 24시간 동안 차량 한 대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인데 산업금을 채우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시간 가까운 장시간 근로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15시간에서 18시간, 심지어 19시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늦게까지 일하는 나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죽음인가. 3일하고 하루 쉬면 기사들이 조금이나마 피로가 좀 풀릴 수가 있는데 5일하고 하루 쉬니까 너무 이제. 여수 지역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대부분 1인 1차제입니다. 특히 여천 지역은 법인 택시 150대 중 140대가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택시 회사들은 택시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명이 교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혼자 타면서 회사가 운영비를 좀 더 늘려서 기사에게 산학금을 좀 더 부과시키는 그런 현재 방식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택시가 12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해당 택시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1인 1차제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올해 8월. 하지만 지역에는 5년 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택시 회사들도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네, 올해 말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회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고흥군은 구체적인 광역협력사업 안건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3시 통합 등 민감한 의제에 함몰돼 중단됐다. 지난 2014년 재개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는 활동 재개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여수와 순천, 광양시 3개 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공식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회 개통을 앞두고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세기시가 협의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공도 참여하고 싶다. 세계시가 찬성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먼저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올해 새롭게 개통될 여수공간 연륙연도교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로명부터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공동 개최, 광양만권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 대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의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광양만권 광역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고 있는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여수, 순천, 광양시에 이제 공군까지 참여해 새로운 광양만권 광역행정의제가 도출되고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 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것을 사고였고 구조 활동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에선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어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개발 사업의 보상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한 정당한 평가 금액인데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보상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며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남 지역이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 군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마을 공동체 단위의 안심센터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186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전남의 치매 유병률은 11.5%에 이릅니다. 전남 동부 시군도 잇따라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 예방과 단계별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 4차 산업과 연계 로봇을 활용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서 뇌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와 로봇인 실봇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초기 진단은 물론 공동체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도내 22개 시군에 마을 단위로 도입된 치매 안심마을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입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가 자기 마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책 부분으로 개발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이슈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농수산식품의 미국 판매망을 확대 개척합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미국 판매처는 LA 상설 판매장 3곳에 이어 오는 27일 시카고 아시플라자에 다음 달에는 뉴저지주 한남 체인의 판매 전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시카고 매장 개장 때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전남 농수산식품 마케팅을 협의하고 내년에는 버지니아 롯데플라자, LA 한남 체인의 판매장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름방제자원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해상오염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바다에 기름띠가 떠 있습니다. 해경 방제선이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쏘고 소형 선박은 뭉쳐있는 기름띠 분리 작업에 나섭니다. 전남 서남해에서는 올 들어
50여 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기름 방제 자원 전시 체험장. 학생들이 해양 사고 발생 시 사용되는 다양한 방제 기자재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액체 상태인 기름을 응고시켜 수거해보고 흡착제를 이용한 방제를 직접 체험합니다. 기름 방제 자원 전시 체험장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름과 유지문 27종을 비롯해 방제 기자재 10종류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지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개별 탄화수소의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출류와 혐의유의 유사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요소로 과학적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해경들이 방제 작업을 하는 걸 TV로 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에 지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기름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양오염 방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해양경찰 방제 업무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내에 방제 자원 전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전시 체험장과 연계한 해양경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날은 더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주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강원 산간과 내륙 곳곳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츰 내륙의 하늘 더 맑게 드러나겠고요.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찔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제주와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이 27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이면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남쪽과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